라이벌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대한민국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가능한가? 조편성 자체는 뭐 최상이라고 봅니다. 제일 어려운 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멕시코를 만난 거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이다. 네. 오늘 마음이 바뀌었어요. 못 간다. 명예 서울 시민 피터의 어떡하죠? 32강 간다. 우승한다. 잉글랜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이 강추위도 물러가게 할 뜨거운 축구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믿고 보는 더비더비 축구팀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자, 먼저 서영욱, 박문성 해설위원, 그리고 피터 빈트, 김정용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니 두 분이 함께 출연하시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이주원 위원 밀어내시고 어떻게 또 자리를 이렇게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이주원이 누구죠? 그런 사람이 존재하나요? 예, 제 거인 줄 알았는데. 원래 내 자리였다. 네. 예, 그 전임자를 그냥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저도 또 새롭게 함께하는 느낌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선영 아나운서 밀어내신 건가요? 이선영 아나운서 밀어내신 건가요? 이선영이 누구 좀 이게 괜찮습니다. 예, 한수 제가 배우고 갑니다. 예, 여기는 저기 안 나오면 큰일 나는군요. 예, 바로 그냥 무슨 얘기였죠? 또 좋은 소식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이성현 아나운서가 예, 강추위가 벌써부터 물러간 것 같습니다. 피터 씨는 명예 서울 시민이 되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예, 어떻게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영광스럽고 예, 근데 그것보다 아스널가 너무 잘 나와서 요즘 진짜 1위 PL 챔스 1위 아니 친한 얘기 줬잖아요. 아스날 얘기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1위니까 1위 때 안 부르더라고요. 형이 그래서 아스날 좀 얘기하지 억울해. 말자고. 아니 그래도 1위라는 거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1위를 지킬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깨닫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스날 또 준우승하면 그때 모여서 합시다. 우승할 때요. 준우승할 때. 우승. 자, 최근 2016 북중미 월드컵 운명의 조추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 2016 북중미 월드컵 32강 가능한가? 일단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딱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조추첨 결과 우리나라는 조금 빨리 보였어요. A조에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 승자와 함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월드컵이 지난 월드컵과 좀 달라진 점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팀 수가 늘어났죠. 우리가 이제 월드컵 되면 항상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죠. 가자 16강. 16강 가자! 근데 이번엔 조별리그 팀 수가 늘어나면서 조도 12개로 확대했고 조 3위도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면 16강이 아니라 32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 32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강팀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예. 약팀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 측면에서는 조금 느슨해진 면이 있지만 뭐 페스티벌 측면에서 보면은 뭐 모든 지구촌이 하나가 된다라는 또 대의는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더 많은 국가들이 그렇죠.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피파 랭킹 상위 4개국이 조별리그를 모두 1위로 통과할 경우에는요. 준결승전까지 맞대결이 없습니다. 강팀들이 조기 탈락하는 걸 조금이라도 막으려는 이런 장치로서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것도 변했던 점이죠. 약간 테니스처럼 강팀은 그냥 16강부터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재미잖아요. 한 가지의 재미. 근데 그 탑 4를 이렇게 분리해 놨으니까 물론 뭐 2위를 되면 이제 이게 엉망하게 되지만 그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 세미파이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좀 재미가 떨어졌다. 예전만큼의 그 네. 텐션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사실 피파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로 16대 포르투갈이 조선들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우승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분명히 강팀 중에서 기대 못 미치는 팀들이 여럿 나올 수 있다. 하나의 대회라고 하기에는 이 이동 거리도 상당합니다. 각 참여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베이스 캠프 꾸리기도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이제는 48개의 나라씩이나 한 나라가 수용하기 너무 힘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한 나라가 개최하거나 많아도 한일 이렇게 2개 나라가 개최했다면 이제부터는 3개 나라 이상이 공동 개최하는 게 거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죠. 이번 대회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중미 3개국이 공동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심지어 대륙을 건너가면서 거기에 일부 경기는 또 남미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대회는 뭐 몇 개국 공동 개최인지 사실 세기도 힘들 정도로 점점 대회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넓은 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월드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 달라진 2026 북중미 월드컵 저희 조편성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개최국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속한 A조부터요. 브라질이 속한 C조. 그리고 잉글랜드가 마지막 조, L조, 알파벳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예, L까지 갑니다. 총 12개의 조편성이 완료가 됐는데 자, 우리나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이제 유럽 패스 D, 여기가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체코, 아일랜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한테는 그냥 멕시코 월드컵이 돼버렸습니다. 네, 경기장을 다 이제 멕시코에서만 치르게 됐는데 조편성 평가부터 한번 의견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멕시코가 아무래도 개최국이고 센 팀이긴 하지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팀이 최소한 하나, 2개 정도는 포함이 돼 있는 조다. 조편성 자체는 뭐 최상이라고 봅니다. 일단 서현님은 최상이라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꼽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공부 깊게 하니까 못 갈 수도 있겠다. 약간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대한민국 나쁘지 않지만 팀들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못 가야 한다예요. 아니요, 갔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잘못하면 못 갈 수 있겠다. 예. 저도 피터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물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성적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죠. 제 캐릭터가. 컨셉이 좋아.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저 대진이 딱 나왔을 때 이름값이 굉장히 센 팀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뭐 스페인, 뭐 독일, 뭐 이런 팀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없으니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정도였어요. 뭐 기적이란 수식어가 나올 만한 상대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뒷골이 사늘해지는 느낌이에요. 좀 세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강한 팀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약간 승점 자판 같은 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전략 짜기도 좋고 승점이 좀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A조는 누가 한 명이 3승을 하긴 되게 어려운 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조는 최악의 경우는 1승 1무 1패를 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멕시코가 있었던 조, 이탈리아, 노르웨이가 함께 있었는데 그 네 팀이 1승 1무 1패를 하고 노르웨이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 혼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 그렇고 두 번째는 저는 멕시코를 만난 거는 개최국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이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캐나다를 만났을 때, 미국을 만났을 때 홈이니까 관중이 많겠죠. 네. 근데 그들의 이 축구 경기장에서의 열기와 멕시코의 축구장의 열기는 완전 달라요. 멕시코 같은 분위기는 그냥 죽고 살기로 붙어서 어마어마한 분위기거든요. 목숨을 거는 느낌이군요. 네, 그런 경기장에서 우리가 싸운다 메xi코랑 또 멕시코는 월드컵에서 어쨌든 강자죠. 예. 지난 최근 월드컵 빼놓고는 그 전엔 계속해서 16강을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는 팀이니까 항상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은 데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제가 세했냐면 경기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유럽을 만나요. 네. 두 번째가 멕시코고 세 번째가 남아공인데 전 이게 되게 싸요 사실. 우리는 첫 번째 경기에서 승점을 따고 가야 됩니다. 예. 근데 남아공과 붙었으면 승점 따고 뒤에 전략을 짜기가 좋은데 남아공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앞에 1, 2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러면 그 변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1대1로 붙었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첫 번째가 유럽이라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게 이런 거죠. 이게 제일 웃긴 게 그럼 막 지금 조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전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수능을 봐야 되는데 과목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첫 경기부터 내가 누구랑 싸울지 몰라. 지금 덴마크를 분석할 겁니까? 체코로 할 겁니까? 아일랜드를 할 겁니까?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좀 약간 진짜 까다로운데? 쉽지만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약간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우리가 유럽 팀을 첫 경기에 만났을 때 다 이겼습니다. 아, 저희가 그리고 2000년 때 폴란드 잡았고요. 또 2010년에 우리가 그 그리스 그렇기 때문에 대진 자체는 오히려 유럽 팀들이 시즌을 끝내고 와서 첫 경기를 치르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2차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리가 2차전을 승점을 3점을 못 땄기 때문에
그래서 최강팀을 만났다는 거. 또 세 번째 경기는 우리가 늘 좀 좋은 기억을 남겼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대진은 저는 나쁘지 않다. 아, 네, 결국에는 이제 어렵다고 보든 쉽다고 보든 제일 어려운 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스페인, 노르웨이 있는 조에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이 좋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전력 면에서는 나쁠 게 없는데 준비를 잘해야 된다. 네. 홍명보 감독이 2014년에 준비를 못한 게 엄청 컸어요. 황열병 주사 같은 거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뭐 어떤 접종을 해야 되고 그 나라 고산지대가 어떻고 뭐 이런 류의 준비를 완전 실패했던 기억이 한 번 있거든요. 1, 2차전이 고산지대라서 1차전 직전에 캠프를 어떤 고산지대에서 요즘 발전한 스포츠 과학으로 어떻게 고산지대 적응을 해놓느냐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거기서 승패 갈릴 수 있고 그래서 전력 못지않게 준비, 현명한 전략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더비더비가 원래 편먹고 가르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32강 간다 못 간다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바뀌었어요. 못 간다. 너무 슬퍼할 거예요. 근데 진짜 못 가. 명예 서울 시민 피터의 어떡하죠? 32강 간다 우승 간다. 아니 박펠레는 그래도 되는데 여기 뭐 피펠레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저는 최소 16강. 최소 16강. 네, 최소 16강. 저는 이 조별리그 통과한다, 16강 간다. 같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진짜 잘해야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대되는 박펠레 박문성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어떻게 하지? 많은 분들은 분명히 제 입에서 못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조 3위도 와일드카드로 32강을 갈 수 있는 시스템에서 1승하고 어떻게 비비면 32강은 와일드카드로라도 가지 않을까? 32강부터는 어쨌든 단판 승부에 이제 사다리 대진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16강까지는 많이 위험하다. 좋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죠? 네. 지금 많은 키보드 소리가 곳곳에 들려가지고 잠깐 웃음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그룹 A를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32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을 잘 승부를 봐야 할 텐데요. 먼저 개최국 멕시코. 전략적 또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멕시코는 끈끈하게 하면서 좀 투지 있고 상대 괴롭히고 반칙으로 툭툭 끊고 이런 축구하는 팀들이 깔끔하게 하는 팀들보다 성적이 좋은 경향들이 있어요. 멕시코가 전형적으로 그런 팀이고 한국은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보통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성상 좋지 않다. 상성상 좋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좀 크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서 경기의 선수들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저는 뭐 다녀코 라울 히메네스라고 생각합니다. 히메네스. 경험도 있고 또 상성상 이 선수가 이제 힘이 좀 있잖아요. 높이도 있고. 그러면 막 이제 우리를 귀찮게 할 때, 힘들게 할 때 뒤를 공략당한다든지 이런 공산이 높아서 가장 경계될 선수는 저는 라울 히메네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어떻게 공략을 해낼 수 있을까요? 좀 뭐 봉쇄를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멕시코를 만났을 때 늘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우리가 잘렸을 때 너무 쉽게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게 허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거친 면모를 좀 가미할 수 있는 미드필드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이 우리가 지금 홍명보 감독이 스타팅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에게서 좀 부족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근데 이번에 일정상 좋은 건 저지대에서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고지대로 올라가는 게 최악이에요. 고지대 연속으로 하면 대회 전부터 그나마 적응 기간을 확보하고 쭉 가면 되니까 괜찮거든요. 이걸 우리가 겪어봤어요. 2010년에 겪어봤는데 1차전 그리스전 저지대에서 하고 2차전 아르헨티나전만 고지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날 박지성 선수 평생 치른 A매치 중에 체력이 제일 빨리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연속으로 고지대에서 했는데 메시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막판에 체력이 한국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연속이 그나마 낫다. 근데 이 남아공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이번 아프리카 예선에서 전통의 강호죠.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조 1위로 본선 티켓 따는 또 저력이 있는 상태여서 이것도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네이션스컵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또 네이션스컵이 있는데 여기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은 그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요소가 되진 않겠죠. 게다가 또 휴고 프로스 감독이 워낙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토너먼트 대회 성과를 좀 많이 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얕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포트3에서 가장 약팀입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조건 잡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짜야죠. 그다음에 남아공은 월드컵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름이 없는 팀이죠.
자국에서 월드컵을 했을 때도 조별리그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번도 조별리그를 넘어가지 못했던 팀인데, 그다음 선수 구성도 보면 최전방에 지금 잉글랜드의 그 번리에서 뛰고 있는 라일 포스터라고 하는 선수가 있긴 있어요. 뛰는 역동적으로 상당히 잘 뛰는 선수긴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남아공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값이 좀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쉽게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썬다운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피파 클럽 월드컵에 나왔던. 거기에 코어 라인들이 국대도 코어 라인이에요. 그 골키퍼 윌리엄스도 그렇고요. 모디바, 모코에나 이런 선수들이 그 중심축, 척추가 다 그 팀. 그러니까 프로팀에서도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상당히 좋은 팀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남아공이 세트피스, 코너킥 이런 게 굉장히 능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꼭 잡아줬으면 좋겠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더 공략을 펼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남아공 몰라요, 우리. 대표팀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릅니다. 저희도 여기서 뭐 축구계에서 살고 있지만 남아공 축구를 그동안 얼마나 봤겠어요. 그것도 뭐 주요 선수들이 유럽에 뛰면 좀 알아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좀 더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남아공을 좀 많이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네. 저는 사실 조추첨 때 베이주 된 거, 오 좋은데 이랬었는데 얘기 들을수록 좀 식은땀이 나네요. 자, 그러면은 A조의 변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에서 어떤 나라가 올라오느냐, 내년 3월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거의 석 달 남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여가지고 일단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어떤 나라가 유력해 보이시는지. 압도적으로 덴마크예요. 덴마크도 탈락했던 거 그 스코틀랜드 진짜 기적 같은 경기였어요. 막 4대2 막판에 스코틀랜드가 뒤집었는데 그 내용 봤을 때 덴마크 꽤 괜찮았어요. 덴마크 FIFA 랭킹도 한국보다 위에요. 유일하게. 네. 그래서 덴마크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유럽 플레이오프는 이제 단판으로 2번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이변이든 일어날 수는 있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플레이오프 때는 이탈리아가 북마케도니아한테 져가지고 플레이오프 내의 결승도 못 갔었고요. 그 전 플레이오프도 이탈리아가 떨어졌어요. 알 수 없다. 그래서 덴마크 아닌 팀이 올라와 주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그런 일이 될 거고, 근데 덴마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 반 정도만 분석을 해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올라오면 제일 좋냐 그러면 북마케도니아예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예. 자, 그러면 저희 조별리그 성적 요거 한번 예측해 볼까요? 뭐 저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1승 1무 1패 네. 남아공 잡고 유럽에서 올라오는 팀하고 비기고 1승 1무 1패 골득실 앞서서 조 2위. 2위까지. 저는 3점 가져올 것 같은데 3점 가져와서 운 좋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탈락되는 거죠. 어느 팀을 만나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길 것 같은 팀은 없는데 이 팀 만나면 꼭 진다라는 팀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1승 2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덴마크랑 중요하게 되지, 지금. 처음에 만나서 집니다. 컨셉에 먹혔나요 지금? 두 번째 멕시코 만나서 집니다. 먹혔군요. 세 번째 마지막 경기 남아공과 혈전을 통해서 이깁니다. 1승 2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3위가 돼요. 근데 우리가 A조이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로 32강을 갈 수 있냐 없냐는 하루하루 피말릴 겁니다. 다른 조를 계속 보겠죠. 한국이 먼저 하니까. 계속 보겠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경우의 수를 따질 겁니다. 스포츠 뉴스 할 때 읽을 게 많아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이걸 나눠보긴 했지만 32강 진출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몇 위로 올라갔냐잖아요. 지금 살짝 짚어주셨는데 왜냐면은 그 조 순위에 따라서 토너먼트 맞붙을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조 1위로 올라간다면 32강 이제 예상 상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잡합니다. 조 3위한 팀들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팀이 될지 전혀 좀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조 2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B조 2위를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3위를 했을 때도 누굴 만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한 건 진짜 조 2위가 유리할 수 훨씬 있다는 유리한 거. 건 좋아요. 2위는 좋아요. 또 1위 하게 되면 멕시코 시티에서 다시 굳이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하고 또 16강은 잉글랜드 만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죠. 저도 베스트는 베스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저 베스트는 2위예요. 16강 잉글랜드 만나는 거 보고 싶네요. 해리 케인하고 오 소름에. 그림에 미쳐가지고. 포스터가 지금 그려졌어요, 그냥. 예. 미디어들 있으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난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멕시코 나왔을 때 이강인 아기레 만나는구나. 네. 사제 뭐 이런 거. 뭐 김민재 또 로사노도 있고. 다들 썸네일에 미친 사람들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죽음의 조를 꼽아보자면은 지금 이 그룹 L까지 중에서는 어느 조가 가장 좀 최악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죽음의 조라는 게 이 팀의 최강 팀들이 한 개씩은 다 들어가요 보통. 근데 그 최강 팀을 얼마나 괴롭힐 만한 팀들이 있느냐, 비등비등한 팀들이 있냐라는 기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I조는 일단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가 둘이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는 당연히 포트 3 중에서 제일 강한 팀이기도 하고 엘링 홀란이 있어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와 그 어떤 요즘 뭐 음홀 대전이라고 많이 하죠. 그게 벌어지게 됐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프랑스는 좀 오래됐지만 세네갈 상대로도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였죠. 예, 월드컵에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개막전에서 프랑스가 지면서 그 대회에서 탈락을 했죠. 예,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세네갈 벤치에 앉았던 선수도 지금 감독이고 그래서 그 네. 경험도 있고요. 예. 그래서 I조를 죽음의 조로 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L조 잉글랜드 제가 편파적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 랭킹 같은 거 다 따졌을 때 제일 힘들다고. 왜냐면 top4 파나마도 30위예요 지금 FIFA 랭킹에서. 게다가 가나는 우리가 아는 뭐 쿠드 선수 저번 월드컵에 대한민국랑 붙어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하고 크로아티아는 말할 것도 없이 월드컵에 진짜 역사 깊은 팀이고 2018년에 저희가 4강까지 갔을 때 잉글랜드 우리를 꺾고 파이널까지 가고 카타르 4강까지 가고 그래서 이거 진짜 죽음의 조 있다면 이거다. 근데 솔직히 옛날 느낌의 죽음의 조는 없어요. 그 정도는 3위까지 또 올라가니까요. 잉글랜드 프랑스 4위 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장담해요. 만약에 하면 저 뭐 벌거벗고 다음 주에 벌거벗고 다음 주에 네, 근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그 정도까지. 제가 하고 싶어서 그 정도까지. 뭐 또 I조, A조 말고 또 눈에 들어오는 조는 어떤 조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일본이에요. F조인데 구성을 놓고 보면 이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스페인과 독일과 한 조에 됐는데 그걸 뚫고 들어와서 16강을 가더라고요. 사실 일본이 되게 잘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궁금하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편성도 한번 살펴봤고요. 대한민국이 과연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까까지 한번 엿봤습니다. 자, 최종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먼저 생각 바뀌셨나요? 서울 명예시민이니까 우승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진정성이 너무 떨어져서 안 돼요. 이거는 조롱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조롱입니다. 진정성 아니죠, 아니죠. 잉글랜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준우승. 아스널도 준우승 해나봐요. 운명인가 봐. 네, 다 2위. 이렇게 빠져나가시고요. 네, 서 의원님은 그대로 가시나요? 우리가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수동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경기 중에 상대 감독이 우리에 맞춰서 대응 전술을 변화를 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모습 봤기 때문에 그래서 1승 1무 1패 정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정윤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6강 진출 정도 생각하고요. 뭐 사실 사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이 들어가는 썸네일 한 번 더 만들고 싶다. 단 한 경기라도 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양가적 감정이 좀 들어요. 요새 국대를 보면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죠. 대표팀이 잘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하지만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들, 협회라든지 감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걸 놓고 보면 또 막 속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해결하거나 준비될 건 좀 많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참 희망과 바람에만 그치지 않는 좀 따끔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 월드컵이란 계산과 분석만으로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차례 또 신화를 써냈던 우리 태극전사들이 멋진 드라마 한번 완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